언론에서 신구 권력 갈등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좀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적절한 프레임인지 아닌지 뭐 어쨌든 있지만 어쨌든 갈등과 긴장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일 먼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집무실도 있지만 일단 인사권.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임명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임기 말 대통령이 다음 정부와 일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에 대해서 물으시는 건지 집무실에 대해서 물으시는 건지. 왜냐하면 너무 두 개 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인사부터 가시죠. 그럴까요? 네.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은 총재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네네. 그 문제인데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네. 라는 이야기를 오늘 기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신 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급한 게 아니라는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제 경제 상황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네. 금리 인상은 미국에서 계속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계실 테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한은의 공석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전례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가 후보자를 정하고 진행을 해도요. 공백이 지금 생깁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주열 총재 임기가 3월 31일 날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롭게 당선되는 사람과의 어떤 그걸 맞춰야 되니까 네. 어찌 보면 기다려드리는 것이었고 네. 게다가 이창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 아닙니다. 네. MB 정부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가 다 알고 있고 금융위 부위원장을 그 당시 하셨고 인수위원도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당선인 측 의견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나름 어떤 분은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줬을 텐데 네. 왜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저렇게 크게 깜짝 놀란 것처럼 할까? 네. 그 의도가 뭔지가 참 네. 궁금하긴 합니다. 그 채널A에서 며칠 전에 단독으로 해가지고 인수위에서도 이창용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인물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앞으로 그 남아있는 임기 동안의 인사 철학이나 인사와 관련된 협의 프로세스 이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긴 한데 허은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사권 어떻게 좀 조율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이제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그리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마무리를 하시려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국민들도 피곤하게 하고 문 정권에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그 인사권을 운운하면서 좀 고집을 피우시는 것은 결국 이 정권이 5년의 임기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지 정권이 끝난 이후에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사권을 현직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대원칙 위에서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께서 차기 정부를 이끌 사람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차기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과 실제로 함께 일하게 될 차기 정부와 상의 정도는 하는 것이 인수위 측은 물론이고 윤 당선인을 선택해 주신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일단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요. 네.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잠시 빌려주신 것이잖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인수위 측에서도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던 거죠. 그래서 정권이 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인사권 행사가 될 수 바로 있도록. 그 대목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공석으로 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의하시자는 도대체가 겁니다.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상의 안 하셨다는 거 그러면 아닙니까? 정모수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그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했던 서로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이 지금 뉴스로도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그런 걸 협의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뭐가 협의입니까? 그러니까 협의의 수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장제원 실장님이랑 이철희 수석님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진실 공방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권 문제가 지금 어쨌든 핫 이슈여서 조금만 더 깊이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이 총 감사원장님까지 포함해서 7분인데 3월까지 임기가 2분이 만료가 돼서 이 2분에 대한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감사위원은 차관급이고 거기다가 임기가 4년 보장되는 그런 이제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서 좀 이야기가 많고 뭐 절충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뭐 협의가 어디까지냐. 한국은행 총재처럼 하면 곤란하다. 뭐 이렇게 감론을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좀 슬기로울까라는 좀 고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정 의원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감사위원 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노무현 이명박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 때 거를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당선인 이명박 당선인의 양해를 구해서 감사위원을 임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오케이가 당연히 됐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인사에 대한 문제는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초조함과 조급함 그리고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CBS 여론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용산 이전 반대에 대해서 53.6%가 반대하셨습니다. 네. 인수위에 대한 평가 부정이 48.4로 찬성보다 높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망에 대한 평가 부정이 55.8로 역시 찬성보다 높습니다. 네. 사실은 당선인이 당선되고 이 인수위 기간을 비롯해서는 거의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합니다. 따뜻하게 좀 바라봐 주시죠. 그죠?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수 많이 쳐주고 기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왜 이러한 조사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당황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끝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거기랑 싸우는 게 하등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를 하시는지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해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허은하 의원님 여기에 대한 반론 듣기 전에 방금 고민정 의원님께서 언급한 조사는 서던포스트 RNC가 CBS의 의뢰로 지난 22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한 조사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지금 뭐 초조함, 조급함, 숫자의 압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저도 인수위에 다녀왔는데 뭐 당선인도 그러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과 정치적으로 싸우고 싶은 생각이 인수위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 그 2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차기 정부에서 감사원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사실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임 감사위원 중에 지금 2명이 공석인데 지금 재임 중인 5명 중에 3명이 이제 문 정권에서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문재인 정권의 사람을 임명을 해버리면 사실상 퇴임 이후에 감사원을 좀 장악하겠다라는 형국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 들어서 우리법연구회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임명됐고 민변의 김선수 대법관이 임명됐고 민원영인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사실 정치색이 뚜렷한 분들이 핵심 공직을 장악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권한 행사는 상당 부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많았죠. 특히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한 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 그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그 문제의식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의원이 되신 최재형 의원 전 감사원장께서도 월성원전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저항이 강한 감사는 처음이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던 만큼 차기 정권에서 감사원을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방법이 좋겠냐라고 물으셨는데 네. 이게 정치색이 뚜렷하신 분들보다는 네. 전문가들
그 선임하시는 거, 임명하시는 게 필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수위의 의견을 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부분은 듭니다. 더 나아가진 않고요. 제가 조금 중간에서 정리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은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님은 이제 최초로 감사원 공무원 출신의 감사원장으로 이제 전문가 출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원장님이 이제 감사원장을 하실 때, 지금 네, 의원이시죠? 최재형. 예. 하실 때 사실은 김호수 총장을 감사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최재형 원장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버텨서 조은석 고검장 출신 그 변호사님이 이제 감사위원으로 가셨어서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도 감사원 인사는 우리 마음대로 좀 못했다라고 좀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일단 정리를 하고, 어쨌든 이 건강하게 갈등이 좀 해결되려면 결국은 이제 당선인과 대통령 두 분이 좀 빨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 만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들은 말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거는 뭔가 중간에 의사소통이나 사자들 사이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걸 좀 의식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회동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까 허은 의원님께서도 초조함이나 이런 거 없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 나아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윤핵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윤핵관이 한 명인 건지 아니면 다시 여러 명으로 또 많아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윤핵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퇴임하는 날까지 586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꼭두가시 정치 그만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윤핵관들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니까 본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악력이 없는 거든지, 아니면 본인은 그냥 점잖은 척 이렇게만 하고 이 날카로운 혹은 공격하는 말들은 윤핵관들이 대신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핵관들도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마음 없고 정말 잘 정권 이양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신다면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사들 보면은 윤핵관들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그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꼭두각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정치를 어떻게 정치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낯설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뒤에 숨으려 하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밝히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좀 직접 빨리 등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허 의원님. 네, 이미 등판을 하셨고 또 꼭두각시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대단히 유감이고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윤핵관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수위 다른 측의 이들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제가 보도는 이제 나왔습니다. 네네네. 거울을 이렇게 들고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사를 좀 하고 싶은데, 아니, 다른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의원님. 이제 제가 한 다시 얘기가 아니고 잘못- 윤핵관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뭐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당선인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건데, 네네. 왜 자꾸 그 윤핵관이라고 지목하시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참모들이 그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네. 당선인의 의중은 뭡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은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적으로 있고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제가 대변인 얘기할 수 통해서. 있는 시간을 네. 주셔야 조금 되는 거고요. 네. 봐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기업의 대표들도 만날 때는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회동하는 자리가 차담회라고 해서 차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는 겁니다. 그 회동하는 자리를 단순히 차담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대통령이 지금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신 건지에 대한 우려가 들고, 현재 원만한 정권 이양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분의 회동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실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회동이 원만히 진행이 돼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더욱 전국이 경색될 수가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 통 크게 인수인계 그 과정을 협의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인사권, 집무실 등 개별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깃장을 좀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꾸 뭐 다른 윤핵관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선인의 말을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여튼 아니요. 저도 여기까지 한마디만 하고. 좀 드리겠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측근들의 말들이 뉴스로 나오는 것이고요. 조건을 걸고 현 대통령과 차기 당선인이 이렇게 조건 걸고 만나자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그래 조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만납시다라는 거에 동의가 되시면 지금 당장 안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쭌 겁니다. 너무 이제 정상회담 하듯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허 의원님 혹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론? 정상회담처럼 하자는 것은 아닐 거고요. 네. 그리고 만나서 말씀 나누면 좋죠. 여러 번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조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저는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모르겠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당선인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진짜 하시는 말씀들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그 뭐 프레스룸은 아니지만 지금 카페 만들어서 네, 무슨 뭐 천막 같은 거 쳤더라고요. 지금 네.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통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네, 국민적으로는 사실 이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불거진 게 사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인사권 문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가장 핫 이슈가 이 집무실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도 이거는 뭐 매일 뉴스사이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두 분 모셔서 또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는 없어서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된 거 어떻게 좀 뭐가 문제이고, 근데 이제 문제라는 거는 뭐 서로 이야기가 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울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비중을 둬서 좀 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기자들과의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전에 저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부산저축은행 수사 한창일 때도 믹스커피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이 나는데 현안 질문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좀 항의를 한 것인지 놀란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내용의 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실 거면 진정성을 갖고 진짜 이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 해야지 김치찌개 한번 먹고 커피 한번 마신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 이전,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좀 제대로 보고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비서들의 직무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5년 내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정보를 가지고 당선인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참모들께서 좀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현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바깥으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을 위해 어떤 TF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공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를 이룬다면 저는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국방부로 가겠다고 하니 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안보 공백에 대해서 준비가 됐느냐. 그리고 현재 청와대가 불통이다. 비서진들과 업무가 같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니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새로 갈 거면 그 주변에 있는 국민들 한남동이든 용산이든 청와대든 그분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기껏해야 5년밖에 대통령을 안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분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면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론과 문제의식에는 찬성하는데 시기와 경로, 방법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전에 검토를 했던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협조할 의사가 있는데 좀 빨리 만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말씀은 정말로 믿고 싶은데 지금도 이제 차담회를 했다.
기자들과 소통했다라는 것에서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부정적인 것만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점심 때 기자들을 만났을 땐 자기들 너무 놀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해하는 걸 너무나 길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늘 할 말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얘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네. 그 민주당 일부 인사와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맞는지 제가 국방위로 그 사보임해서 그저께 긴급 현안 질의에 갔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을 좀 검증을 했는데요. 그 서욱 장관은 질문에 일관성 있게 가짜 뉴스도 여러 의견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회피하시더라고요. 네. 또 국가재난통신망, 뭐 비해금지구역 재설정 이런 일부 전문가의 논란 제기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명백한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근데 반면 현역 군인인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산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비태세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저는 국방위 상임위장에서 안보 문제가 없다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급 현안 질의의 현장을 보셨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팽팽하신데 뭐 약간 여론조사는 약간 부정적인 게 많은 게 아마 속도 조절론을 주문하시는 국민분들도 좀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좀 지켜보고 싶고요. 선거 진검승부 이제 좀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서 승자를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두구두구두구 이런 건 없나 보네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네, 오늘의 승자는 허은하 의원입니다. 세상에. 네, 잠시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